네, 이번에는 군사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번에 견해 좀 여쭤보도록 하죠.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그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소식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네. 정부가 좀 그 지원하려고 하는 기조 쪽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좀 진단도 함께 따라붙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반복된 무기 지원 요구가 아주 절박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전황을 보면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가 고갈돼서 더 이상 그 러시아군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무기를 긴급히 지원해달라 이런 어떤 절박한 요구로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실탄 부족이 여기서는 실제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인근의 폴란드라든가 슬로바키아에서 그 자기네 무장을 우크라이나로 지원했는데 예. 최근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또 위협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안보뿐만이 아니라 인근국과 안보가 또 급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동유럽에서의 어떤 무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무기가 긴급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는 또 자기네 어떤 그 무장을 위해서 무기를 긴급히 구매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달 말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녀갔죠. 아, 그건 사겠다는 얘기군요. 폴란드는 그러면. 근데 사겠다는 거지만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연관돼서 하는 거고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기네 무장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싸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달리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헐값에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다가 또 지금 샹그릴라에서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또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어떤 압박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가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군사 지원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네. 예, 이것도 사실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나토 정상회의가 이번 달 말에 그 유럽에서 있고 여기에 스페인으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참석을 하는데 가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지원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지금까지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번복해서 이제는 지원 쪽으로 가는 형국 아니냐. 뭐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중립을 지키는 이유가 이란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란하고 비슷한 무기 체계를 쓰는 나라가 북한이고 우리는 지금 이란보다도 훨씬 더 북한의 위협을 강도 높게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우크라이나 지원할 수 있냐 이거죠. 사실은 그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역이 지금 재개되는 양상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효과가 다 침해되고 있거든요. 예. 한술 더 떠가지고 모스코바 주재 신홍철 북한 대사가 루안스크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고 여기에다가 북한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어떤 상황을 외면해가지고 곧바로 어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분쟁이 한반도로 불똥이 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 견해로는 무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그 폴란드나 유럽에 수출하는 선에서 멈춰야지. 그렇게 우회로로. 거기서 자기들이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만다 이것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폴란드에다가 우회적인 지원 정도까지는 좀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참전국으로 러시아는 인식할 거고, 이런 것들이 북한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야기도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새 외무상의 최선희 제1부상을, 그다음에 통일전선부장의 리성권 그 외무상을 기용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 포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역시 과거에 싱가포르 북미 회담으로부터 이제 하노이 회담 단절, 그다음에 어떤 서방과 한국의 이제 강성 외교를 해왔던 주역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강대강 어떤 그 전면적인 어떤 대결을 앞으로 외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진이다. 결국은 외교적 숨고르기를 통해서 군사적인 강대강으로 간다. 이런 기조가 이번에 제대로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적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여기서 적은 미국입니까? 아니면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항상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작년 10월에 평양에서 열린 국방 박람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이제 뒤집은 거죠. 이제는 대적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대적 투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강화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한반도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핵에는 핵으로 이게 이제 남한식 강대강 논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화와 교류는 뭐 언감생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 국지적으로 해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단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휴전선이나 NLL 같이 어떤 전술적 단위에서는 관망하고 이렇게 어떤 거 준비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돼 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해지고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추가 단절 조치가 있다면은 우선 남북 군사 합의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9.19 9.19 군사 합의서가 흔들리게 되면 당장 NLL이나 그 휴전선 일대에서 긴장은 곧바로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실험도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핵실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은 멀지 않은 시기에 한다고 봅니다. 중국이 왜 나와요? 핵실험에서? 어떤 요인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 전에 ICBM 발사할 땐 아무 말이 없던 중국이 핵실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게 이르렀고 이건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고 중국도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도 사실상 중국이 북한에 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모처럼 중국 러시아를 자기 편에 세운 북한이 앞으로 중국을 더 후견인으로 깊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시기 조절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중국 요인이 다소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임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임박이라는 게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중국을 설득하고 주변 외교를 하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시점인지 계산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예컨대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시점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죠.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더 둘러리 세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